저 지금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느라고 살짝쿵 베이스랑 블러셔랑 이렇게 한 상태고 여기다가 좀 더 추가하는 그런 느낌으로 겟레디를 해보려고요. 오늘의 주제는 피해의식, 피해망상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이 피해의식, 피해망상에 시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 피해의식, 피해망상에 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제가 이 피해의식에 대해서 말하려고 대본은 안 쓰고 약간 키워드별로 이렇게 미리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피해의식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되게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너는 고생 한 번도 안 해보고 자랐을 것 같다. 곱게 자랐을 것 같다. 다행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사람이 참 해맑아 보이잖아. 뭐 연두부들도 항상 아니 왜 그렇게 밝은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냐. 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고 지금은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내가 진짜 넌 참 고생도 안 하고 컸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와,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뭘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까. 이런 또 피해의식이 올라올 정도로 애가 꼬여있었고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다행인 거지. 그 10년 동안 연두부들은 나의 이런 마음을 몰랐으니까. 수많은 굴곡이 다행히 인생 초년기 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고생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교육 자체가 약간 어디서 막 맞고 오고 어디서 막 이래도 절대 보복하지 마라. 그냥 져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괴롭힘 당해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항상 막 굽혀. 겸손해야 돼. 어딜 가서 그냥 너를 계속 네 존재 자체를 굽혀. 이거를 교육받고 자랐다 보니까 그래 나란 존재는 주인공이 돼서도 안 되며 사람들 앞에서 좀 수치스럽고 낮은 존재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럼 난 다 참고 굽히고 진짜 이 세상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어린 시절에. 이 얘기를 항상 들었다 보니까 괴롭힘을 당해도 되는 존재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남자애가 나를 엄청 괴롭히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1년을 참다가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무슨 너의 이유도 있겠지 하면서 나는 그냥 집을 걸어오는데 맨날 비비탄총을 맞고 항상 욕을 퍼부으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참고 했는데도 내가 더 참아야 된대. 절대 어떤 것도 하면 안 되고 져야 된대 모든 걸. 그래서 저는 8살 때 입을 닫았습니다. 힘든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내가 참아야 되고 괴롭힘은 당해도 싸구나. 나 자신 존재 자체를 그냥 그렇게 부정을 해버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게 당연한 베이스인 줄 알았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힘들까. 나는 너무너무 낮은 존재다. 난 가치 없는 존재다. 이게 뿌리 깊게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두부들 내가 얼마나 헷갈렸는지 알겠죠? 뭔가 내가 살고 있는 그 내에서는 엄청 낮은 존재인데 갑자기 유튜버로 잘된 존재를 체험하니까 내 마음은 이 낮은 존재에 가 있고 나는 여기에 잘 되고 있으니까 적응할 수가 없는 거야. 적응할 수가.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있을 때 인기가 많았을 때도 엄청 힘들었어요. 이거를 온전히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 나를 분명 공격할 거야. 망가뜨릴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 될 때도 항상 늘 불안했어. 피해의식에 돌돌 쌓여있는 사람이랑 이게 잘 되는 건지도 느끼지도 못했어. 즐기지도 못했어.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뭔가 내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에 한번 싹 나와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내가 살던 그 삶이 나를 정의하던 그 삶이 답이 아니라는 거를 한 번쯤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항상 억울한 일들이 따라다녔어.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항상 제가 그랬잖아 이러면서 나를 몰아갔고 항상 내가 너무 만만했어. 어디 가서 나는 제일 만만해서 뭐만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잘 놀다가도 이렇게 공격받거나 창피하게 폭언을 듣거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들마저도 내가 너무 만만해 보여서 나한테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현실을 반영하니까 내면 자체가 너무너무 어두우니까 나한테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냥 눈물 가득가득한 밤이 많았고 나중에 가서는 눈물도 안 나오더라. 왜냐면 너무 이런 걸 겪다 보면 눈물도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이 피해망상, 피해의식이 이걸 갖고서니까 누군가 나한테 잘해줘도 100% 이렇게 나한테 와닿지도 않고 이건 진짜 지옥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거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나 피해망상을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게 나왔냐면 모든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버가 돼도 항상 쫄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알아봐도 항상 쫄아 있었고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한참 많이 받을 때도 시기질투도 당연히 같이 받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사랑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모든 사람은 이제 내가 뭐 주는 정보나 뭔가 내가 뭘 해야 좋아해준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항상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누구도 못 믿었고 누구도 깊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저 자신도. 아무튼 그래서 지옥 같았죠. 지금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데 어쨌든 피해망상, 피해의식을 갖고 산다는 거는 지옥을 이렇게 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일단 직면해야 된다. 내가 어떤 피해망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까라고 한번 써보는 거죠. 친구들과도 막 유대관계 엄청 이렇게 못했던 게,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떠나가거나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항상 마음속 안에 있었고, 피해자 의식이라고 하죠. 내가 그냥 제일 피해자인 것 같고 나도 분명 누군가한테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피해자 같고 슬프고 그랬던 거죠. 어느 날에는 그냥 알바를 하는데 텃세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실수했는데 자기들끼리 이미 친하니까 나를 불러다가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욕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16년 전이니까 뭔가 알바생의 인권이나 뭐 이런 거를 절대 그냥 위에 사람이 욕하면 다 듣고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또 내가 존재 자체가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욕들을 들어도 뭐라 하지도 못하고 반박하지도 못하는데 반박을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안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뚱뚱한 남자 놈이 나한테 네가 안 했다고? 말대답하냐? 이러면서 막 저를 또 엄청나게 공격하고 퍼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상이 계속 억가처럼 내가 하지 않아도 한 것처럼 뭔가 다 이렇게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의식을 사실은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피해의식 가진 사람들을 많이 욕하기도 하잖아요. 쟤는 저런 피해의식이 있어서 아유 쟤는 안 돼 이러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피해의식 갖고 있는 사람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 계속 겪다 보면 이 무력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이 무력감. 그리고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은 기억들이 어른이 돼도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이제는 오히려 엄청 화내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살려고 뭔가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도 좀 많았어요. 원치 않았지만 겪은 경험들 때문에 이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도 많아서 연애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최근부터라도 엄청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피해의식을 갖고 살면, 피해망상을 갖고 살면 이 터널 시야라고, 시야를 여기밖에 못 봐요. 누군가는 이럴 것이다. 여자란 이럴 거야. 남자는 이럴 거야. 날 공격하려 들 거야. 나를 다 싫어할 거야. 무시할 거야. 이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조금씩 여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 저는 이게 엄청 도움이 된 게 연두분한테 완전 강추하고 싶어요. 이게 마침 이이다. 배경화면에 이렇게 해놓으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조금씩 고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받아 마땅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내 무의식이 완전 아닌데? 너 여태 이렇게 살다가 네가 무슨 갑자기 사랑이야? 이렇게 하면서 안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거는 내면화의 치유.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 상처와 마주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은 너는 칼륨이고 넌 무의식 전문가야. 나와 나눈 얘기를 바탕으로 나의 무의식을 바꿀 문장들을 말해줘 라고 말하면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마땅하다. 항상 나는 뭔가를 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다 생각했
해서 존재 자체를 많이 부정했기 때문에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마땅하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나로 존재해도 안전하다. 세상은 안전하다. 나에 대한 평가 판단 금지. 나를 버리며 사랑받으려 노력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계속 버리고 가면을 쓰고 사람들한테 사랑해줘 사랑해줘 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나는 너무 사랑받고 싶고 관심이랑 이런 게 사랑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면에서 찾지 못하고 계속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이것도 너한테 해줄게 나 사랑해줘 이 시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 유튜브도 사실은 약간 그런 사랑 채우기 용도로 돈만을 위해서 사실 유튜브를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거라 그런 마인드 자체가 사랑해줘 이거였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로즈듀를 발라주면서 얘기해봅시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배경화면을 이렇게 해놓고 매일매일 보니까 너무 힘들어도 그래 맞아.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항상 불안이 베이스였던 저의 직업인데 그냥 괜찮아. 나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완전하고 존재 자체만으로 나 사랑이니까 괜찮아. 배경화면도 해놓고 최대한 이렇게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 이제서야 조금 피해의식에서 살짝 벗어나면서 십몇 년을 방황했지만 방황한 만큼 자기 사랑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어머니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 그 상처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됐을까? 아, 나 그때 사실은 어린 시절에 누군가한테 나 어른한테 기대고 싶었는데 기대지 못했어. 내 탓이라 했어. 그래서 나는 내 존재 자체가 계속 부정당하는 느낌을 겪었어. 그래서 슬펐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1단계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종이에 써보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이러고 싶었다. 근데 너무 아팠다, 슬펐다 이런 거를 뭐 글로 쓰시면서 그 내면 아이한테 그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른이니까 너 지켜줄게. 이제는 다시는 너 그런 아픔 느끼지 않게 해줄게. 너무 아팠지? 그래,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슬펐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씩 그 기억에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한테 그 기억에서 계속 재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만으로 진짜 엄청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 아기 시절 엄마가 다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을 탓할 필요도 없다. 왜냐? 부모님도 사실은 똑같은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뭔가 이렇게 지켜줄 수 없었던 부모님을 탓했죠.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랑 얘기를 나누면서 엄마도 똑같은 일을 이렇게 당연히 겪어왔으니까 딸에게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래, 우리 엄마도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는 양육은 비슷하게 간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무의식은 무서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기를 막 낳고 싶고 결혼이 별로 꿈이 아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무서웠어요. 아직도 피해의식이 있는 채 뭔가 내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한 채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 똑같은 그 아픔을 줄까 봐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제는 제법 날 돌볼 줄 아는 어른이니까. 근데 그걸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때는 더 못했죠. 더 억눌러야 됐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받은 그대로 자식도 억누른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엄마 아빠 시대는 진짜 그 아픔 슬픔 들여다보면 안 되고 그냥 다 참아라 이런 시대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 위로됐던 말이 있어요. 더 큰 고통을 체험하면 더 큰 사랑이 온대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세계잖아요. 지금 내가 사는 세계가 고통이 있으면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그런 삶이니까 큰 고통을 체험한 자 큰 사랑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삶을 느끼고 있다면 나도 그 마음 너무 알아. 내가 다 알아줄게요. 일단은 연두부들 안아. 이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큰 사랑을, 더 큰 행복을 느낄 때는 온다. 그리고 감정 영원하지 않다. 나도 언제는 행복하고 언제는 죽고 싶고 언제는 이렇고 막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러면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지만 한 번 더 나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것도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도 없다. 나랑 앞으로 이제 힘든 일 있어도 같이 잘 이겨나가자. 어때요? 너무
좋죠. 아기 때부터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게 진짜 완전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연두부들한테도 그런 약간 위로되는 노래 가끔 틀어놓고 있으면 좋거든. 이제는 내가 좋아. 이제서야 내가 좋아. 36살이 돼서야 난 이제 내가 좋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지금 터널에 있다면 터널은 끝나. 언젠가. 근데 그때 터널에 있을 땐 죽어도 안 끝날 것 같죠. 어둡죠. 괴롭죠. 슬프죠. 근데 끝나. 그거를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기 멀리서 빛이 비춰오는 경험 할 거예요. 다. 오늘 화장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받아들여.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로즈 밀크티. 이 가생이에 좀 이렇게 발라주고 클리오의 빨간 왕자두 이렇게 입술 안쪽에 펴바를게요. 요걸로 목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 토리든의 퍼플 톤업 선크림. 제가 여기 담이 걸려가지고 인간은 진짜 적응의 동물이라고 전에 집이 진짜 넓었고 여기가 작거든요? 제가 지금 이사 온 데가? 막 좁은 집에 와가지고 내가 또 슬프면 어떡하지? 우울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야. 이 집에 오니까 이 집이 되게 전에 집주인분들이 엄청 예쁘게 리모델링 싹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집이라서 청소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집 자체가 예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를 가꾸듯이 집도 가꾸게 되는 느낌? 예전에는 그냥 안 그랬거든요. 한 달에 6만 원만 쓰면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삐까뻔쩍하게 해놔요. 그러면은 내가 적당히 이렇게 치우다가 또 엄청 급할 때는 이모님이 딱 오셔서 뿅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모님 없이 열심히 저 혼자 그리고 로보락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겟레디 메이크업 끝! 연두부도 오늘 끝까지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